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을 관리하고 내 몸을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원인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혹시 정말 몸이 힘들고 괴로워서 이 병원 저 병원 가봐도 답이 없었고 또 심각한 어떤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 의사들이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좀 무게 있는 생각들을 자기 몸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 보통 병원에서 하는 치료, 또 현대의학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치료들이요, 대증요법이거든요. 대증요법. 그게 뭐냐면 증상을 없애는 거예요. 증상에 대한 요법이라는 뜻이에요. 대증요법. 제가 약학대학을 다닐 때도 이 대증요법이라는 단어가 참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대증요법이 필요하긴 할 텐데 우리가 대증요법 외에 어떤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하면서 수업을 들었던 생각이 나요. 네, 대증요법 여러분, 이거 중요하긴 해요. 항상 원인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가 열이 펄펄 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열을 당장 내려야 되잖아요. 그 열의 원인을 따라가서 어떻게 해볼 정신이 없어요. 일단 열은, 아이들한테 고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열을 해열시키는 우선 조치가 필요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혈당이 지금 300 이상이다. 3, 400 이상 가서 어, 그냥 당장 사람이 어지럽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혈당을 떨어뜨려야 되죠. 그리고 좀 길게 봐서도 합병증이 오지 않게 당뇨병을 관리하려고 하면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혈당을 떨어뜨리는 우리가 그런 치료를 하는 것도 원인 치료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일단 나와 있는 증상을 없애는 거예요. 대증요법. 그리고 뭐 그 위에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심장병 발작이 일어나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증상이 나서 응급실에 가게 되면 거기서 심장혈관이 막힌 원인을 언제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당장 일단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혈관확장제 쓰고 혈액 응고 억제제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응급조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 응급조치도 전부 대증요법이거든요. 심장이 멎어 있으면 일단 심장에 충격을 줘서 심장이 뛰게끔 만드는 거, 이런 것도 대증요법이에요. 대증요법은 상당히 우리 의료에 필요하고, 또 우리들도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자기 건강,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응급처치나 대증요법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토피가 심한데 아토피의 원인을 없앤다고 거기에만 치중을 해서 이 아토피 약을 전혀 안 쓰시는 그런 어머니들, 왜 한때 좀 문제됐던 적이 있잖아요. 요즘에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증상을 없애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진통제, 지금 너무너무 몸이 아픈데,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아파 죽겠는데 통증을 일단 이렇게 내려놓아야, 좀 통증의 강도를 떨어뜨려 놓아야 그 사람이 살 수가 있거든요. 저도 언젠가 너무 극심한 통증에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득할 정도로 머리가 많이 아파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누워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옆에 제 남편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분 혹시 술 마셨나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내가 술을 마셨든 마시지 않았든 일단 이 통증을 좀 가라앉게 해줘야지. 제가 술을 마셨겠어요? 술을 마셨어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때 그분이 얘기했던 소리만 들어도 제가 그 극심한 통증에 있는 저로서는 되게 속이 상하고 화가 났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대증요법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지금 현재 그 의학 큰 병원에서도, 대형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도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치료가 대증요법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 있다, 혹은 높아져 있다, 또 뭐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다, 뭐 어떤 것도 마찬가지, 간 수치가 올라가 있다. 간 수치가 왜 올랐는지 이유 불문하고 수치 떨어뜨리는 약을 쓰거든요. 이런 것들 거의 다 대증요법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언제쯤 이 대증요법의 터널에서 벗어나서
그 만성 질환의 치유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만성 질환 이제 잠깐 열이 나고 만 사람은 대증요법이 그냥 치료가 된 거예요. 대증요법을 해서 그 다음에 건강해졌으면 그냥 그게 치료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나 혹은 당뇨병 뭐 혹은 류마티스 관절염 뭐 그 어떤 경우라고 해도요. 뭐 요즘엔 다리 혈관이 막혀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던데 그게 뭐 스텐트를 안에 집어넣는 기술조차도 대증요법인 거예요. 일단 그 부분에 혈관이 막혀 있는데 혈관을 뚫어주는 약이 없으니까 그 부분의 혈관만 어떻게 스텐트라는 구조물을 넣어서 이제 확장을 시켜가지고 응급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응급조치를 넘어서는 원인 치료제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참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일이죠. 근데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하고 그래서 원인 치료를 운운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만 해도 제가 몸이 너무너무 많이 아팠었고 또 저희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저에게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항상 저에게 숙제를 주었었고 그분들이 저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작은 동네 약국의 동네 약사인 저에게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말씀을 흘리고 가진 않았을 텐데 항상 그것이 저에게는 숙제가 되었고 틈만 나면 거기에 관련 서적들을 찾아보고 제가 공부하는 뭐 고방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어떤 것도 그거랑 연관시켜서 생각해보고 써보고 피드백 받아보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어 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기산을 쓰면서 놀랍게 알게 된 거, 이제 제가 지금 제 책 2권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한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임상 사례만 모아도 그 안에서 제가 단순히 사례 어떤 나았다 하는 그런 사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제 나름대로 원리를 찾아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효과가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상도 좋지만 또 좀 더 체계적으로 글이 말보다 좀 더 신중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더 고민을 많이 해서 앞뒤 논리를 찾아가면서 쓰게 되니까 좀 더 고급 지식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그 생기산의 치유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생기산을 써보고 이게 처음에는 제가 소화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이것이 그 해독제라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이게 우연히 혈관을 뚫어주는 것 알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혈관을 뚫어주니까 뭐 혈액을 맑게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노폐물 정화에 쓰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게 점점 지경이 넓어지고 그리고 생기산 안에 처방 내용도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조금씩 수정을 해가고 있어요. 계속 저도 성장하고 발전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그 원리는 한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노폐물 정화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만성질환, 대증요법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만성질환은 거의 다 노폐물이고 염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염증이라는 영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생기산을 설명을 할 때 제가 하루 종일 하는 말이 이 생기산이 체내 거의 모든 염증을 치료해요. 이상하게 거의 모든 염증을 치료하는 것 같아요. 피부염부터 해서 혈관 속의 어떤 염증이나 내장기관의 어떤 염증이나 하여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염증들, 예를 들면 간 이식을 했든지 콩팥 이식을 하신 분들은 평생 면역 억제제,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킬 수 없게 만드는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는데 그 면역 억제제를 먹는 사람들에게도 이 스테로이드를 먹는 면역 억제제를 먹는 사람들에게도 생기산이 놀라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산을 잘 활용을 하면 부작용이 많은 면역 억제제를 평생 투여를 하지 않고 생기산을 가지고 그 염증을 억제하고 더 건강한 그런 상태로 우리 몸을 올려놓을 수가 있겠다. 장기 이식 환자들한테도 써볼 수가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들도 들고 있거든요. 저 혼자. 물론 저 혼자이지만. 생기산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질병을 치유하는데 당뇨병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 원리가 노폐물과 염증 치료고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거고 이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니까 만성적인 소화불량,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배에 가스가 너무 많이 차고 장에 염증이 있고 용종이 생기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장상피화생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도 거의 다 염증, 그 생기산이 말하는 염증 내용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를 약간 의아스럽게 보면서 그러면 이 약이 만병치료인가요? 만병통치인가요?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시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현대인들한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약을 100년 전에 가져가서 사람들한테 쓰려고 했으면 별로 해당 사항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후세방, 뭐 한방 이런 거 우리가 그 몇백 년 전 거 혹은 2000년 전 거 저는 고방 공부했지만 그런 거 공부하는데 그때 그 한의학을 연구하고 위대한 서적을 썼던 그 선생들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이 오늘날 지금의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균성 염증이 아니라 어떤 영양실조가 아니라 그냥 뭔가 어떤 것들이 몸속에 축적이 되어가지고 순환이 되지 않고 적체가 되어서 노폐물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생긴 염증 이런 것은 전대미문의 어떤 현대인들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그 생기산이 어떤 킹핀을 건드린 거 아닌가.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마존 같은데 그 원시림에서 벌목을 해가지고 그 나무를 운송을 하려면 이렇게 그 아마존 강에다가 나무를 띄운대요. 그러면은 강물을 따라서 나무들이 흘러가서 저 하류로 가게 되고 그게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운송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문제가 생기는데 이 나무들이 내려가다가 물에 떠내려가다가 엉켜버린다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그 원시림의 덩치 큰 그 나무들이 산더미 같이 엉켜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것을 풀 수 있겠어요. 그런데 노련한 어떤 전문가들은요, 거기서 단 하나의 나무를 찾아낸대요. 그 나무만 딱 건드려주면 그냥 그렇게 엉켜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다 쏟아져서 하류로 순조롭게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 단 하나의 키가 되는 나무를 킹핀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오늘날 그 대증요법으로 될 수 없는 만성질환의 치유의 어떤 킹핀은 혈액순환이고 염증 관리고 노폐물 처리고 그리고 제가 앞서서 또 몇 가지 말씀드렸던 기름 관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름 관리가 결국 또 염증 관리잖아요. 이런 것들에 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건강 생활을 유지하고 또 의학계가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멋진 의사로서 약사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